광안리 바다는 아침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어떤 날은 잔잔한 회색빛이고 어떤 날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은빛입니다. 정순자는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짭조름한 냄새가 폐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상가 건물 2층에 살았습니다. 1층에는 3년 전부터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베이커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올라오는 빵 냄새가 알람 역할을 했습니다. 바게트를 굽는 냄새, 크루아상의 버터향, 식빵의 고소한 냄새. 순자는 그 냄새들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광안대교가 보입니다. 밤이면 불을 켜고 낮이면 잠든 듯 조용합니다. 40년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저 다리가 생기기 전부터, 이 동네가 지금처럼 번화해지기 전부터 이곳은 그녀의 자리였습니다. 순자는 커피포트에 물을 끓였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한 스푼, 설탕 반 스푼, 프림은 넣지 않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입맛이 달라졌습니다. 달거나 기름진 것보다 담백한 것이 좋았습니다. 거실 창가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아래층에서 베이커리 문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첫 손님이 들어서는 발소리, 주인 아줌마의 밝은 목소리. 어서 오세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갈지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정순자는 1953년생입니다.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 23세 시집왔습니다. 남편 김봉수는 광안리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순자는 결혼 5년 차에 한복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순자한복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았습니다. 3평짜리 점포에서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손끝은 정확했습니다. 바늘땀이 일정했고 색배합이 아름다웠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동래구에서 수영구에서 나중에는 해운대에서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돌잔치 한복, 결혼식 한복, 회갑 한복. 순자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옷으로 만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바늘에 찔린 자국이 수없이 남았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트고 여름이면 땀에 젖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15년 전 철물점을 정리하고 순자를 도왔습니다. 가게 앞에서 손님을 맞고 장부를 정리하고 배달을 나갔습니다. 둘은 말이 없어도 손발이 맞았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만하면 잘 산 거지? 남편이 가끔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잘 살았어요. 딸 지은이는 30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민수는 IT 회사 과장이었습니다. 순자는 결혼식 날 딸의 한복을 직접 지었습니다. 연두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 딸은 그날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손녀 다인이가 태어났을 때 순자는 100일 한복을 지어 선물했습니다. 노란색 배자에 빨간색 끈. 딸은 엄마 고마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는 장례를 치르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바늘을 잡을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이 건물이었습니다. 30년 전 대출을 받아 샀고 20년에 걸쳐 다 갚았습니다. 3층짜리 상가 건물. 1층은 임대를 주고 2층에서 살고 3층은 창고로 썼습니다. 월세가 3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예금이 2억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딸은 한 달에 한 번 찾아왔습니다. 항상 주말 오후였습니다. 손에는 과일이나 떡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혼자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다. 네 일이나 잘해라. 엄마, 나이 드신 분이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밤에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내는 멀쩡하다. 아프지도 않고.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앉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그게 좋았습니다. 간섭받지 않는 삶, 누구 눈치 보지 않는 자유. 하지만 어느 날부터 딸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1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2번. 사위 민수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혼자 계시면 불편하시잖아요. 민수는 공손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말투가 정중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니네 살림에 늙은이 끼면 불편하제.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집 방도 넓어요. 다인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손녀 다인이도 왔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할매, 요즘 광안리 맛집이 여기래. 우리 같이 살면 내가 여기 데려다 줄게.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1달이 지났습니다. 딸은 계속 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진심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 집은 어머님 재산이니까 그대로 두시고 저희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순자는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혼자 사는 게 위험할까? 나이가 들면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하는 걸까? 석 달째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알았다. 너네 집에 가마. 딸은 기뻐했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결정하셨어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이사는 일주일 뒤였습니다. 딸네 집은 해운대 마린시티였습니다. 30평대 아파트, 넓은 거실, 밝은 창. 순자에게 주어진 방은 안방 옆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햇볕은 잘 들었습니다. 첫날 저녁, 지은이가 만든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맛이 괜찮았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그래, 맛있다. 다인이가 옆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할매, 이거 봐. 요즘 유튜브에서 핫한 거. 순자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춤을 추는 영상이었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손녀가 좋아하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신기하네. 민수는 과일을 깎아줬습니다. 사과를 토끼 모양으로 잘랐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첫 주가 지났습니다. 딸은 아침마다 물었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불편한 거 없어요? 응, 괜찮다. 2번째 주, 다인이가 할머니 방에 놀러 왔습니다. 할매, 나 영어 과제 도와줘. 내가 영어를 어떻게 하노? 네 엄마한테 물어봐라. 엄마는 바쁘대. 할매가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돼. 순자는 손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인이는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번째 주, 민수가 드라이브를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날씨도 좋은데 바다 드라이브 가실래요? 네 식구가 차를 타고 송정 해변으로 갔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순자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민수와 지은이가 양옆에서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가세요. 1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이 정도면 괜찮구나 싶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달째 첫 주,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밤에 방문을 닫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거실로 나가면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엄마, 물 드실래요? 지은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괜찮다. 순자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다인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방에 놀러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치면 핸드폰만 봤습니다. 다인아, 요즘 학교는 어떠노? 응, 그냥 그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과일을 깎아주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최고입니다라는 말도 점점 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딸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수는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인이는 학원에 갔습니다. 순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방에서 지은이가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게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몇 마디가 들렸습니다. 응, 곧 이야기할게. 조금만 기다려. 지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이는 놀란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방금 나왔다. 아, 네. 지은이는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순자는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순자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딸 부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았지만 간절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왜 문을 닫고 속삭이는 걸까? 순자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창밖으로 해운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광안리의 밤바다가 그리웠습니다. 내가 예민한가? 순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느낌.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평온의 끝이었습니다. 앞으로 올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싸워야 할 전쟁을, 지켜내야 할 존엄을. 새벽 3시 정순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러 가야 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거실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깨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과 사위였습니다. 순자는 발을 멈췄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기다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워낙 고집이 세서.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빚이 7천만 원이야.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 나오는데 나 잘리면 우리 끝이야. 알아. 나도 알아. 건물만 팔면 다 해결돼. 25억이면 빚 갚고 프랜차이즈 카페 차리고 다인이 유학도 보낼 수 있어. 순자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안 판다고 하잖아.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집이래. 그럼 방법을 찾아야지. 내가 인터넷으로 알아봤는데 경도인지장애 같은 진단받으면 가족이 법적으로 재산 관리할 수 있대. 순자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요양원도 보낼 수 있고 후견인 신청도 할 수 있어. 어머님 연금이 얼마야? 300만 원? 그거면 요양원비 충분해. 근데 어머님이 멀쩡하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야지. 병원 데려가서 검사받게 하고 집에서 이상하다는 증거 만들고. 지은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해보자. 순자는 화장실도 가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내가 배 아파 낳은 딸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입에 물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바늘에 손 찔려가며 모은 돈, 남편과 함께 대출 갚으며 지켜낸 건물. 그게 딸에게는 빚 갚을 수단이었습니다. 자신은 치매 환자로 만들 대상이었습니다. 순자는 새벽 5시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아침 8시. 지은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세요. 순자는 대답했습니다. 응, 지금 나간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부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은이가 미역국을 떠서 줬습니다. 민수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인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응, 잘 잤다. 엄마, 요즘 약은 잘 드세요? 혈압약 안 빠뜨리시죠? 먹고 있다. 그래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나이 드시면 깜빡깜빡 하실 수 있으니까.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을 봤습니다. 지은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깜빡깜빡. 그 단어부터 시작이구나. 순자는 국을 떠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순자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과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져서 걱정이에요. 순자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님이요? 뭐가 이상하신데요? 이웃 아줌마 목소리였습니다.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세요. 어제 한 얘기를 오늘 또 하시고 가스불도 켜놓고 잊으실 때가 있어요. 어머, 그래요? 그럼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제가 한번 모시고 가보려고요. 순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거기 계셨어요? 응. 이웃 아줌마가 인사하래요. 그래. 지은이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순자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화면이 흐릿했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다인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던지고 거실로 왔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내가 올린 거 반응 대박이야. 지은이가 다가갔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 올렸는데? 할머니 얘기. 해시태그 할머니 건강 걱정, 해시태그 가족 이체 우선, 이렇게 해시태그 달았어.
뭐라고 썼어? 할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안 좋아지셔서 가족들이 걱정한다고. 댓글에 다들 효녀네, 할머니 빨리 병원 가보세요. 이러고 있어.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녀를 봤습니다. 다인이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다인아. 순자가 불렀습니다. 다인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할매? 네 할매가 언제 기억력이 안 좋아졌노? 아, 그게 그냥 걱정돼서. 네 엄마한테 들었지? 다인이는 엄마를 봤습니다. 지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다인이가 할머니 걱정하는 거예요. 내는 멀쩡하다. SNS에 이상한 소리 올리지 마라. 순자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이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아침마다 엄마 약 드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녁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라고 확인했습니다. 순자는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엄마, 어제도 같은 질문하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나는 안 했다. 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이상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따님이 많이 걱정하시던데.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층에 내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지은이가 선언했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 가요. 건강검진 받으셔야 해요. 나는 안 간다. 엄마, 나이 드시면 정기검진 받아야 해요. 저도 따라갈게요. 필요 없다. 엄마. 지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따님이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멀쩡하다고. 어머님, 가족이 걱정하면 병원 가는 게 맞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딸의 눈에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사위의 눈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거부하면 더 의심받겠지. 가서 정상이라는 걸 증명하면 되겠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가마. 다음 날 오전, 해운대 신경과였습니다. 3층 건물. 대기실에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순자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옆 의자에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정순자님,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지은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진료실은 밝았습니다. 의사는 50대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지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서요. 같은 말 반복하시고 날짜도 헷갈려 하세요. 의사는 순자를 봤습니다. 어머님 그러세요? 아닙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그래도 한번 검사해 봅시다. 간단한 겁니다. 의사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몇일입니까? 10월 15일입니다.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입니다. 100에서 7을 빼면요? 93입니다. 거기서 또 7을 빼면요? 86입니다.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순자는 모두 정확히 답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고 나중에 기억하게 하는 검사도 했습니다. 순자는 5개 그림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상입니다. 72세 평균보다 오히려 우수한 인지 기능이세요.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집에서는 정말 심합니다. 같은 말을 10번씩 하시고 가습을 켜놓은 것도 잊으시고 어제 먹은 식사도 기억 못 하세요. 의사는 순자를 다시 봤습니다. 그러세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가족분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을 텐데요. 순자는 딸을 봤습니다. 지은이는 눈을 피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 검사로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만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2주 뒤에 다시 오세요. 그때 보호자분이 관찰 일지 같은 걸 작성해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관찰 일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어떤 행동을 언제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오세요. 알겠습니다. 진료가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졌습니다. 순자의 가슴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관찰 일지, 증거를 만들겠다는 거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내렸습니다. 친구 경숙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숨을 참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네가? 응. 무슨 일이고? 목소리가 왜 그래? 순자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경수가, 나, 어떡하지? 무슨 일이야? 말해봐. 순자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새벽에 들은 대화, 딸의 소문, 손녀의 SNS, 병원 진료, 관찰 일지. 경숙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나쁜 것들. 순자야, 네 혼자는 못 이긴다. 도움을 받아야 한다. 누구한테? 변호사. 법으로 막아야 한다. 내일 당장 찾아가라. 내가 아는 변호사 있다. 김태영. 네가 옛날에 한복해줬던 김 여사 아들이야. 지금 광안리에서 법률사무소 한다. 그래. 고맙다. 순자야, 힘내라. 네 잘못이 아니다. 네 새끼들이 미친 거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녁 안 드세요? 배 안 고프다. 그래도 드셔야죠. 나중에 먹는다. 지은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밤 10시. 순자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누웠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자. 방법을 찾자.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분노가 힘이 됐습니다. 배신이 무기가 됐습니다. 정순자는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싸우기로 했습니다. 살아남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멀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처럼 다음 날 오전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였습니다. 딸네 식구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뒤에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돌아봤습니다. 딸이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산책 좀 하고 온다. 이른 시간에요. 위험해요. 괜찮다. 그래도 어디 가시는데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광안리로 가주이소. 어디요? 광안리 해변 쪽. 가면 알려드릴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해운대가 지나갔습니다. 마린시티의 높은 건물들. 저 안에서 딸은 자신을 가두려 했습니다. 30분 뒤 광안리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익숙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법률사무소는 2층에 있었습니다. 김태영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김태영 변호사님 계십니까? 예약하셨나요? 아닙니다. 급한 일이라.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순자입니다. 옛날에 김 여사님한테 한복해드린 사람입니다. 직원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변호사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친절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어머니가 정순자님이시군요. 저희 어머니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자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새벽의 대화, 병원 진료, 관찰 일지, 이웃 소문, 손녀의 SNS.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한참 뒤 말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3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종이에 적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건물을 신탁 등기하세요. 본인 명의는 유지하되 매각하려면 반드시 본인 동의가 필요하게 만드는 겁니다. 둘째, 예금을 새 계좌로 옮기세요. 기존 통장은 딸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독립하세요. 딸네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신탁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법적 보호막입니다. 어머님 재산을 어머님만 처분할 수 있게 묶는 거예요. 그럼 딸이 못 팔아요? 네. 어머님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순자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내가 딸네 집에서 나가면 딸이 더 화낼 텐데. 어머님, 지금 상황에서 딸의 기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님 재산과 존엄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결심되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순자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광안리 거리를 걸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이 가까웠습니다. 경숙의 가게로 갔습니다. 순자야. 경숙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던 손을 씻었습니다. 변호사 만났어? 응, 만났다. 뭐래? 건물 신탁하고 통장 옮기고 집 나오래. 잘 됐네. 빨리 해라. 근데 경숙아,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경숙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네 새끼들이 네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 요양원 보내려고 한다. 가만히 있으면 네 인생 끝이다. 그래도 내 딸인데 딸이 엄마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숙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일단 마시고 생각해. 두 사람은 가게 한쪽에 앉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이 공간이 편했습니다. 40년을 다닌 곳이었습니다. 오후 2시, 순자는 해운대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지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연락도 안 되고. 산책했다. 산책이 몇 시간이에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배터리가 나갔다. 지은이는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걱정하잖아요. 미안하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딸의 부재중 전화가 7통이었습니다. 감시하고 있구나. 저녁 식사. 식탁에 4사람이 앉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했습니다. 어디로요? 그냥 바닷가. 광안리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택시 타셨죠? 기사님이 광안리 간다고 하셨다던데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파트 CCTV, 택시 기록? 응. 옛날 집이 보고 싶었다.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다음엔 말씀하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지은이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걱정돼요. 혼자 어디 가시고 연락도 안 되시고. 다인이도 말했습니다. 할매, 나 오늘 할매 걱정돼서 수업 집중도 못했어. 순자는 밥을 떠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 9시, 순자는 방에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부부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광안리 갔던 거 확인했어?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어. 법률사무소 근처에서 내렸대. 변호사 만났나? 아마도. 경계해야 해. 관찰 일지는 어떻게 돼? 쓰고 있어. 오늘도 아침 약 안 먹었음. 같은 질문 2번 반복. 외출 후 행선지 기억 못함 이렇게 적었어. 좋아. 이웃 증언은? 내일 윗집 아줌마한테 부탁할 거야. 어머님이 이상한 말씀하셨다고 증언서 써달라고. 순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재진 날짜가 언젠데? 다음 주 화요일. 그때까지 증거 확실히 만들어야 해. 알았어. 내가 회사에서도 장모님 치매 때문에 힘들다고 분위기 잡고 있어. 고마워. 우리 같이 잘하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순자는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윗집 아줌마와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정말 이상해요. 어떻게요? 며칠 전에 새벽 3시에 현관문 열고 나가려고 하셨어요. 집에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 그래요? 네. 그리고 저를 보고 누구세요? 라고 물으실 때도 있어요. 심각하네요. 혹시 증언서 써주실 수 있으세요? 병원에서 필요하대요. 근데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라서. 괜찮아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글쎄요. 그건 좀. 아줌마, 부탁드려요. 저희도 어머니 건강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만 도와주세요. 결국 윗집 아줌마는 거절한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는 경숙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숙아, 나 결심했다. 뭘? 변호사가 말한 대로 할 거다. 신탁도 하고 통장도 옮기고 집도 나올 거다. 잘 생각했다. 언제 할 거고? 근데 지금 집에서 나가면 딸내가 막을 것 같아. 기회가 필요해. 기회? 딸내가 집 비울 때. 그때 한꺼번에 해야 해. 그런 날이 있겠어? 모르겠다.
기다려봐야지. 식탁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유럽 여행 언제 갈 거야?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 초? 10일 정도? 좋아. 회사에 휴가 신청해야겠다. 다인이가 기뻐했습니다. 진짜? 나도 가? 당연하지. 가족 여행이니까. 순자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유럽 여행. 10일. 집을 비운다. 할머니는 어떻게요? 다인이가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집에 계셔야지. 비행기 오래 타는 거 힘드시잖아. 혼자 두고 가도 돼? 10일인데 뭐. 냉장고에 반찬 가득 해놓고 가면 되지. 민수가 웃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죠? 저희 다녀올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이거다. 이게 기회다. 순자는 방에서 계산했습니다. 유럽 여행은 다음 달 초, 약 3주 뒤였습니다. 그 전에 재진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재진에서 정상 판정받고 유럽 여행 가는 10일 동안 모든 걸 정리한다.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순자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재진 정상 판정받기, 김태영 변호사 연락 신탁 등기 준비, 새 통장 개설 예금 이체, 광안리 전세 알아보기, 이삿짐 센터 예약, 유럽 여행 10일 동안 실행, 노트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태영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정순자입니다. 도와주세요. 3주 뒤에 움직이려고 합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순자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재진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2년을 산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나는 멀쩡하다. 증명하면 된다.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민수도 함께였습니다. 대기실에서 순자는 딸이 가져온 서류를 봤습니다. 관찰 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10월 17일 마이너스 아침 약 복용 거부, 같은 질문 3회 반복. 10월 18일 마이너스 새벽 3시 외출 시도, 집에 가야 한다고 반복. 10월 19일 마이너스 가족 이름 기억 못함, 식사 여부 기억 못함.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순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정순자님,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관찰 일지를 읽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정에서는 증상이 있으시군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보호자분이 기록하셨는데요. 지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심해요. 어제도 저를 보고 누구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런 적 없어. 순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의사가 진정시켰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다시 검사해 봅시다.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순자는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했습니다. 그림도 모두 기억했습니다. 계산도 완벽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역시 정상입니다. 병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병원 오면 긴장해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정말 다릅니다. 의사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치매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6개월 뒤에 다시 오세요. 6개월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증상 변화를 지켜봐야 합니다.
진료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은이와 민수는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6개월. 그 전에 모든 걸 끝낸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졌습니다. 3주 뒤 유럽 여행 10일. 그때가 마지막 기회다. 순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고통을 삼켰습니다.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정순자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싸울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창밖 하늘에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먹구름이었지만 틈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녀의 미래처럼. 3주가 지났습니다. 유럽 여행 출발일이 왔습니다. 순자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딸네 식구들은 캐리어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10일 동안 잘 계세요. 냉장고에 반찬 가득 넣어뒀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 나 혼자 잘 살았다. 민수가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상한 데 가시면 안 돼요. 집에만 계세요. 알았다. 다인이가 셀카를 찍자고 했습니다. 할매, 우리 사진 찍어요. 인증샷. 순자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인이는 바로 SNS에 올렸습니다. 할매랑 작별 인사. 해시태그 유럽 여행, 해시태그 할머니 사랑해요. 세 사람은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10초, 20초, 30초.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떠났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태영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정순자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일차 오전 9시. 순자는 광안리로 갔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해뒀습니다. 어머님, 이게 신탁 등기 서류입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순자는 꼼꼼히 읽었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많았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건물은 어머님 소유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매각하려면 반드시 어머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머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팔 수 없습니다. 딸도요? 네. 후견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펜 끝에 실렸습니다. 서명했습니다.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등기소에 가서 접수하겠습니다. 3일 안에 완료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어머님이 옳습니다. 오후 1시. 순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통장에서 2억을 전액 이체했습니다. 은행원이 물었습니다. 금액이 큰데 확인 전화드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제 돈입니다. 본인 확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지문 인식을 했습니다. 이체 완료됐습니다. 순자는 새 통장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40년 모은 돈. 이제 안전했습니다. 오후 3시. 경숙을 만났습니다. 자갈치 시장 근처 카페였습니다. 순자야, 어떻게 됐어? 신탁했어. 통장도 옮겼어. 잘했다. 이제 집만 구하면 되겠네. 응. 광안리에 전세 알아봤어. 투룸에 1억 5천. 좋네. 받아 보여? 응.
베란다에서 광안대교 보인대. 경숙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네 잘하고 있다. 네 인생 되찾는 거다. 고마워, 경숙아. 네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다. 무슨 소리. 네가 용감한 거지. 두 사람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시장 소음이 들렸습니다. 생선 파는 소리, 손님 흥정하는 소리. 순자는 이 소리가 좋았습니다. 삶의 소리였습니다. 2일차 오전, 순자는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광안리 해변가 근처였습니다. 어머님, 이 집 보러 가실까요? 부동산 사장이 열쇠를 들었습니다. 함께 아파트로 갔습니다. 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거실은 아담했습니다. 주방은 깨끗했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광안대교가 보였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을 본 풍경이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전세 1억 5천 맞으시죠? 계약금은 지금 바로 3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놀랐습니다. 어머님 급하세요? 네. 일주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집주인한테 연락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오후, 이삿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광안리 상가 건물 2층이었습니다. 5년 전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짐이 많지는 않습니다. 옷하고 살림 조금만요. 언제 옮기실 건데요? 4일 뒤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순자는 오래된 집을 둘러봤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여보, 내가 우리 집 지켰어. 딸한테 안 빼앗겼어. 혼잣말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3일차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신탁 등기 끝났습니다. 등기부등본 떼어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순자는 등기부등본을 받으러 갔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신탁 등기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자신의 허락 없이 건물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4일차 이사 날이었습니다. 새벽 6시 순자는 해운대 딸네 집에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사진 앨범. 이삿짐 센터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전부예요? 네. 이게 다입니다. 금방 끝나겠네요. 짐을 실었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2달 동안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나중에는 감옥이었습니다. 거실 탁자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봉투에 지은에게라고 썼습니다. 편지를 열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지은아, 민수야, 다인아. 나는 광안리로 돌아갔다. 내 건물은 신탁 등기했다.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팔 수 없다. 통장도 옮겼다. 새 집도 구했다. 니네가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다 안다. 새벽 대화, 거짓 관찰 일지, 이웃 소문, 병원 거짓말. 나는 치매가 아니다. 멀쩡하다. 니네가 날 치매로 만들려고 했다. 요양원 보내고 재산 뺏으려고 했다. 내 딸이 이럴 줄은 몰랐다. 내가 40년 일궈온 걸 이렇게 빼앗으려 할 줄은.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나는 내 인생을 산다. 엄마. 순자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광안리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햇빛이 밝았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습니다. 옷장에 옷을 걸었습니다. 부엌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거실에 사진을 걸었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복가게 앞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젊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광안대교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오후 경숙이 찾아왔습니다.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순자야, 집들이다. 미역국 끓여왔다. 고마워, 경숙아.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역국을 떠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순자야, 이제 어떡할 거고? 그냥 살 거야. 내가 원래 살던 대로. 딸내가 연락 오면 안 받을 거야. 후회 안 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딸이 잘못했지. 그래, 맞아. 네 잘했다. 경숙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나 자랑스럽다. 72살에 새 출발하는 거 쉽지 않은데. 경숙이 네가 도와줘서 가능했어. 무슨 소리. 네가 용감했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녁, 순자는 혼자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광안대교에 불이 켜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보기만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집이 왜 이래요? 어디 가신 거예요? 순자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연락 주세요. 걱정돼요.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걱정? 이제 와서 걱정? 5일차 아침, 순자는 시장에 갔습니다. 자갈치 시장이었습니다. 40년을 다닌 곳이었습니다. 순자 씨 아닙니까? 생선 가게 아저씨가 반겼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디 사세요? 요즘 안 보이던데. 광안리로 다시 왔습니다. 잘 됐네요. 여기가 고향이지. 뭐 사가실래요? 고등어 주세요. 장을 봤습니다. 채소도 샀고 과일도 샀습니다. 무거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요리했습니다. 고등어 조림을 만들었습니다. 맛이 좋았습니다. 혼자 먹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7일차, 순자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주소 이전을 했습니다. 정순자님, 전입 신고 완료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광안리 주민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후에는 경로당에 갔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머, 순자 씨네. 아는 얼굴들이었습니다. 5년 전 얼굴들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딸네 집에 좀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온 거예요? 네. 여기가 좋아서요. 할머니들이 웃었습니다. 그럼 화투 치자. 한판 하자. 순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패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이었지만 손에 익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9일차. 핸드폰에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지은이, 민수, 다인이. 하루에 10통씩 왔습니다. 순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 왔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어디 계세요? 집이 왜 이래요?
통장도 비어 있어요. 건물은 왜 신탁했어요? 순자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숙이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네 딸이 내 가게로 찾아왔다. 뭐래? 엄마 어디 있냐고 물어보더라. 나는 모른다고 했어. 고마워. 괜찮아? 응, 괜찮아.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졌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1차 딸네 식구들이 유럽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집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오후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지은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응?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집도 없고 통장도 비어 있고 건물은 왜 신탁했어요? 내 건물이니까. 엄마 지금 장난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니네가 날 걱정했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지은아, 나 다 안다. 새벽에 니네가 한 말, 거짓 관찰일지, 이웃한테 퍼뜨린 소문. 다 안다. 그건 나를 치매로 만들려고 했지. 요양원 보내고 재산 빼앗으려고. 엄마, 오해해요. 우린 엄마 건강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멀쩡하다. 병원에서도 정상이라고 했다. 엄마,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나는 내 인생 산다.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녁, 순자는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광안대교가 석양을 받아 빛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바늘에 손 찔려가며 일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대출 갚으며 건물을 지켰습니다. 딸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을 지켰습니다. 자존을 지켰습니다. 인생을 지켰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이었습니다. 72살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바다가 숨 쉬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졌습니다. 광안대교가 빛났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자유는 달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다. 순자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났다. 창문을 열면 바닷바람이 들어왔다. 광안대교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다. 커피를 끓였다. 베란다에 앉아 마셨다. 평화로웠다. 아래층 베이커리에서 빵 굽는 냄새가 올라왔다. 거리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바다에서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이 모든 것이 익숙했다. 40년을 살았던 곳이었다. 돌아왔다. 제자리로. 순자는 매일 시장에 갔다. 자갈치 시장이었다. 경숙의 가게에 들렀다. 순자야, 오늘은 고등어가 싱싱하다. 가져가라. 고마워. 요즘 어때? 딸내가 연락 와? 가끔. 안 받아. 잘하는 거다. 시장 사람들은 순자를 반겼다. 40년 단골이었다. 한복가게 하던 순자 씨. 다들 알았다. 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네, 다시 왔어요. 여기가 좋지. 여기가 집이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여기가 집이었다. 경로당에도 다시 다녔다. 할머니들과 화투를 쳤다. 이겼을 때도 있고 졌을 때도 있었다. 상관없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았다. 순자 씨, 얼굴이 좋아졌네. 그래요? 응. 전엔 뭔가 어두웠는데 지금은 밝아. 순자는 웃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았다.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저녁이면 혼자 밥을 먹었다. 외롭지 않았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일찍 잤다. 밤 십시면 불을 껐다. 꿈을 꿨다. 남편이 나왔다. 한복가게 앞에서 웃고 있었다. 순자야, 잘했어. 순자는 꿈에서 울었다.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다. 딸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다. 문자도 왔다. 순자는 읽기만 했다. 답하지 않았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제발 연락 주세요. 엄마, 우리 한 번만 만나요.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단단했다. 경숙이 말했다. 순자야, 딸이 계속 내 가게로 와. 엄마 어디 있냐고. 뭐래? 미안하대. 잘못했대. 엄마 보고 싶대. 순자야, 어떻게 할 거야? 순자는 한참 생각했다. 모르겠어. 아직은 만나고 싶지 않아.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민수는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소문이 돌았다. 장모님 재산 노렸다가 역관광 당한 사람.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민수 씨, 장모님이랑은 어떻게 됐어요? 효자 마케팅 하시더니 실제로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를 숙였다. 결국 사직서를 냈다. 명예퇴직도 아니었다. 그냥 그만뒀다. 지은이는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했다. 저 사람 친엄마 재산 노린 사람이래. 치매로 몰려고 했다던데. 무섭다 정말. 지은이는 장을 보러 가지 못했다. 택배도 새벽에만 받았다.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다인이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야, 너 할머니한테 뭐 했대? SNS에 거짓말 올렸다며? 할머니 재산 노렸다며? 다인이는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로 했다. 2달이 지났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광안리 해변을 걸었다. 바람이 시원했다. 앞에서 누군가 걸어왔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지은이었다. 두 사람은 멈춰섰다. 5미터 거리였다. 서로 바라봤다. 지은이는 초췌했다. 머리가 부스스했고 얼굴이 야위었다. 눈은 붉었다. 엄마.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다. 길거리였지만 상관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순자는 딸을 봤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참았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배신감 느끼셨을지,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 저 용서해 주세요. 제발. 지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길바닥에 앉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다. 순자는 한참 서 있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다. 다리도 아팠다. 천천히 다가갔다. 지은이 앞에 섰다. 일어나라. 엄마, 일어나. 길바닥에서 뭐 하는 거냐? 지은이가 일어났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다. 순자는 딸을 봤다. 45년을 같이 산 딸이었다. 배 아파 낳은 딸이었다. 지은아, 내 엄마. 나는 네가 미워.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다. 근데 미워도 니는 내 딸이다. 엄마, 나를 죽이려 했어. 치매로 만들고 요양원 보내고 재산 빼앗으려 했지. 죄송해요. 정말 나는 니를 용서 못해. 아직은. 지은이가 울었다. 근데 순자는 딸의 어깨를 잡았다. 네가 정말 후회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엄마, 지금은 안 돼. 나도 시간이 필요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울었다. 순자는 딸을 놓아줬다. 돌아섰다. 엄마 연락해도 돼요? 순자는 멈춰섰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문자는 읽을게. 근데 답장은 모르겠다. 네. 고마워요, 엄마. 순자는 걸어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다. 베란다에 나가 앉았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밀려왔다. 광안대교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순자는 울었다. 오래 울었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복잡해서였다. 딸을 미워했다. 하지만 사랑도 했다.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완전히 버릴 수도 없었다. 그게 부모였다. 그게 가족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지은이었다. 엄마, 평생 후회하며 살게요. 엄마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순자는 문자를 읽었다.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지도 않았다. 석 달이 지났다. 순자는 완전히 적응했다. 광안리 생활이 몸에 배었다. 아침 시장, 오후 산책, 저녁 경로당. 규칙적이고 평화로웠다. 건물 1층 베이커리 주인이 가끔 빵을 갖다 줬다. 사장님, 오늘 식빵 잘 나왔어요. 드세요. 고마워요. 건강하세요. 저희 덕분에 장사 잘 되고 있어요. 순자는 웃었다. 월세 300만 원. 살기에 넉넉했다. 예금 2억도 그대로였다. 아무도 손댈 수 없었다. 신탁 등기도 안전했다. 순자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남편 사진을 꺼내봤다. 한복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우리 건물 지켰어. 딸한테 안 빼앗겼어. 눈물이 났다. 근데 여보, 마음이 아파. 딸이 그렇게 변할 줄 몰랐어. 한참 울었다.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근데 나는 잘했지? 내가 지켜야 했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다. 자신이 옳았다는 걸. 넉 달째. 지은이는 매주 문자를 보냈다. 엄마, 날씨가 추워졌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엄마, 오늘 엄마 생각 많이 했어요. 엄마, 제가 다시 태어나면 제대로 효도할게요. 순자는 모두 읽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 시간이 약이구나. 경숙이 말했다. 순자야, 딸 용서해 줄 거야? 모르겠어. 아직은. 그래. 천천히 생각해. 네 마음대로 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5달째. 겨울이 왔다. 광안리 바다가 차가웠다. 순자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산책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받았다. 할머니. 다인이의 목소리였다. 할머니, 저예요. 다인이. 순자는 침묵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SNS에 거짓말 올리고, 할머니 집 탐내고, 정말 미안해요. 다인이가 울었다. 할머니, 저 학교 그만뒀어요. 애들이 다 알았어요. 제가 뭘 했는지. 순자는 듣고만 있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다인아, 네 할머니. 나는 니를 많이 사랑했다. 네가 태어났을 때 100일 한복도 만들어줬지. 기억해요. 근데 니는 나를 돈으로 봤어. 죄송해요. 다인아,
사람은 돈이 아니다. 특히 가족은. 네. 네가 크면서 배워야 할 거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네, 할머니. 나는 아직 네를 용서 못해. 다인이가 흐느꼈다. 근데 네가 정말 변한다면 언젠가는. 할머니, 고마워요.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한참 바다를 봤다. 내가 너무 냉정한가. 하지만 아니었다. 선을 그어야 했다. 존중받아야 했다. 72년을 살았다. 이제는 자신을 지킬 때였다. 반년이 지났다. 봄이 왔다. 광안리 바다에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피었다. 순자는 경로당 친구들과 꽃놀이를 갔다. 순자 씨, 얼굴이 정말 좋아졌네. 그래요? 응. 작년보다 훨씬 밝아. 순자는 웃었다. 거울을 봤다. 맞았다. 주름은 그대로지만 눈빛이 달랐다. 살아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갈치 시장을 지났다. 경숙이 불렀다. 순자야, 잠깐. 왜? 이거 봐. 경숙이 핸드폰을 보여줬다. 뉴스 기사였다. 노인 재산 편취 시도 사건, 법원 가족이라도 처벌 판결. 순자는 기사를 읽었다. 비슷한 사건이었다. 자식이 부모를 치매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 법원은 자식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순자야, 니도 고소할 수 있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러고 싶지 않아. 왜? 네 딸이 한 짓을. 알아. 근데 법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아. 그냥 멀리 있고 싶어. 경숙은 순자를 안았다. 순자야, 네 마음 안다. 힘들었지. 응, 많이. 두 사람은 한참 서 있었다. 1년이 지났다. 순자는 73세가 됐다. 생일이었다.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다. 문자가 왔다. 지은이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순자는 문자를 읽었다. 이번에는 답장했다. 고맙다. 짧았다. 하지만 첫 답장이었다. 지은이는 바로 답했다. 엄마, 답장해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순자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소 지었다. 조금씩, 천천히. 순자는 베란다에 나가 앉았다. 광안대교가 석양을 받아 빛났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다. 73년을 살았다. 40년을 일했다. 남편을 잃었다. 딸에게 배신당했다. 하지만 이겨냈다. 자신을 지켰다. 존엄을 지켰다. 이제 새로운 삶이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자유로웠다. 순자는 카메라를 보는 듯 혼잣말을 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2살, 73살. 상관없어요. 바람이 불었다.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빼앗을 수 없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부당한 일에는 맞서야 해요. 참으면 더 당해요. 광안대교가 빛났다. 용기 내세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순자는 미소 지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나처럼.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하지만 순자의 미소는 남았다. 그리고 광안대교의 불빛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2살이든 73살이든 80살이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부당함에는 맞서야 합니다. 참으면 더 당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존엄을 지키세요.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